6.13 지방선거가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지사 후보들의 움직임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제주의 소리가 각 후보들의 정책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마련한 코너, 선택 6.13 제주도지사 후보에게 듣는다. 그동안 텀이 좀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무소속 원희룡 후보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바쁘게 지내시죠? 아무래도 도지사직 내려놓고 후보로 뛰니까 우리 각계각층 또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요. 또 선거 준비를 해야 되니까 챙겨야 될 일들이 좀 많네요. 시간을 쪼개서 부지런히 뛰고 있습니다. 본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재선 도전인데요. 앞서 다른 후보들에게는 출마 이유를 물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때가 때인지라 질문을 좀 달리 하겠습니다. 내가 도지사가 돼야 하는 이유,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네, 지난 4년간 도민들께서 보내주신 지지로 4년간 도정을 수행을 했습니다. 제주의 자연을 지키고 또 성장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 현안들을 해결하고 나아가서 우리 제주 도민들의 소득과 일자리를 키우는, 그래서 제주의 미래를 키우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4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도 있었고 또 시간이 짧아서 아직 완성하지 못한 임무들이 있습니다. 이 임무들을 마저 완성하고 우리 도민들이 원하시는 제주도의 모습을 제대롭게 만들기 위해서 4년간의 기회를 도민들께 한 번 더 주시면 이 임무들을 완성시킬 생각입니다. 아직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 진행 중인 일들도 많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를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선 첫 번째는 정책이나 능력 이전에 도덕성이 문제겠죠. 우리 제주 사회를 그동안 수십 년간 정체와 여러 가지 갈등에 끌고 왔던 공무원 줄 세우기, 또 이권 개입,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어떤 부패, 이런 문제들로부터 단절을 하고 제주도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야 되고요. 그 정점에 공직사회의 수장인 도지사가 청렴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렴과 청렴하지 않은 것, 이게 가장 큰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청렴한 게 증명이 된다면 그 위에는 누가 더 잘할 수 있는가라는 유능함의 능력과 정책의 내용이 문제가 되겠죠. 첫째 청렴, 둘째 유능,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4년 전에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여전히 유효한 키워드라고 보시는 거네요. 도지사가 청렴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와 다 연결된 우리 제주 사회의 뿌리 깊은 기득권과 이 이권 동맹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후보들이 과연 청렴한지는 그동안 살아온 모든 이력과 그 주변 관계까지 모두 검증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1, 2년에 끝날 게 아니라 4년이 아니라 10년, 20년 더 장기적으로 제주 사회가 청렴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 될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를 좀 해주십시오. 공과에 대해서. 일부 후보들은 잃어버린 4년 이렇게 아주 혹평을 하기도 하는데 후보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 4년은 그동안 제주 사회를 병들게 했던 중국 자본을 앞세운 난개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많은 이해관계에 대해서 이권 개입, 그리고 공무원들의 줄 세우기를 통해서 결국 도지사라는 공직과 그 권력을 이권 개입과 우리 사회의 많은 어떤 자기 패거리를 만들기 위한 이런 수단으로 쓰는 것, 이것으로 단절시켜내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다고 생각하고 도민들의 시대적인 명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난개발, 그리고 이권 개입, 줄 세우기와 싸우기 위한 그러한 4년이었고요. 그 과정에서는 과거의 이러한
동맹관계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많은 세력들로부터의 저항, 반발도 컸고요. 또 그와 무관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변화의 과정에는 어차피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많은 도민들의 어떤 이 변화에 따른 진통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은 제가 그런 사심없이 의욕을 갖고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 제주 사회가 그래도 서로 얽혀있고 이해관계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아우르고 도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각자의 입장이 도정에 더 잘 반영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소통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제주의 실정 파악이 약했다라든가 이런 비판으로 제기되는데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 저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수용할 건 수용하고 대신 저 자신부터 바뀌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거듭난 모습으로 제2기 도정을 끌어갈 수 있도록 저 자신 반성하고 거듭나고 도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앞으로의 미래를 향한 큰 흐름과 그런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저 자신을 돌아보고 가다듬을 생각입니다. 공뿐만이 아니라 과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과 부분은 다시 한번 나중에 질문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제주역 현안 3가지를 좀 꼽아주시고 나름 해법 아니면 의견 좀 주십시오. 첫 번째는 중국 자본을 앞세운 난개발 그리고 제주의 외부 이전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인구와 관광객의 급증으로 인한 쓰레기, 교통, 상하수 처리 등 우리 인프라의 부족과 성장 통해서 나오는 이 현안들을 해결하는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이렇게 제주를 지키고 성장통을 해결한 가운데서 도민들의 실제 소득을 늘리고 특히 도민들의 청년을 비롯한 제주의 미래의 성장 역량을 키우는 것. 그렇게 해서 제주 도민이 잘 살게 하는 것, 역량을 키우는 것. 이게 3가지의 근본 현안이고 제주가 나아가야 될 도지사가 늘 집중해야 될 3가지의 근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물려서요. 이번 선거에서 내세울 핵심 정책 또는 공약이 있다면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첫 번째로는요. 우리 제주 자연을 지키고 그다음 성장통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제2공항이라든지 교통체계 개편, 쓰레기 개편, 그다음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방지 대책은 이미 제1기에 많은 부분들이 반발을 무릅쓰고 또 불편을 무릅쓰고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한 단계 더 정착될 수 있도록 불편을 줄이고 세부 조정들을 하면서 한 단계 성숙시켜 나가겠고요. 이제 새롭게 집중해야 될 대표적인 공약으로 한다면 저는 우선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우리 제주의 청년들이 사실 육지로 나가지도 못하고 또 여기에서는 일자리나 자기 훈련 기회도 제대로 갖지 못하면서 희망을 못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청년 공약 1, 2, 3호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일자리 1만 개 그리고 선취업 후 교육 형태의 제주 청년들을 위한 더 큰 내일센터로 교육훈련에 대한 질 높은 센터를 설립 운영하고요. 그 다음 미취업 청년 또는 자기의 삶을 모색하는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기업에 취직해서 장기 근속을 하는 청년들에게는 자기 저축액의 5배를 키워주는 5배속 청년통장 등 이렇게 해서 그동안 이 작년에 청년지원조례가 만들어지고 청년 원탁회의가 구성이 돼서 사실은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그들의 절실한 요구들을 제가 도지사로서 같이 토론을 하면서 많이 수렴을 했었거든요. 이것을 정책화시켜서 저희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 저희는 대폭적인 그런 현실 가능한 공약을 내세우고 이걸 2기 도정에서 실현을 시킬 거고요. 2번째 공약은 우선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마는 제주를 아이 키우기 좋은 1등 보육특별자치도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육교사들이 12시간 근무를 하면서 문서작업도 해야 되고 저녁에 자기 아이들을 돌볼 시간도 없는데 이런 점에서 8시간 근무를 보장하도록 제주도가 먼저 전국 최초로 선언을 하고 이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보조교사, 대체교사들을 대폭 채용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청년공약 1호로 발표했던 공공일자리 10,000개 창출과 연결되는
공약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민간 또는 가정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월 5, 6만 원 수준의 차액 보육료를 도가 전액 부담해서 100% 무상 보육을 제주에서 최초로 달성을 하겠고요. 그 밖에도 지금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지 않은 부모들이 긴급하게 아이를 맡기고 싶을 때 맡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긴급 아이 돌봄센터를 공립 또는 위탁으로 거점별로 10개 군데를 만들고 앞으로 차차 확대를 해나가면서 우리 부모들이 자기 수요에 따라서 맡기고 싶을 때 맡길 수 있는 그런 수요 맞춤형 보육시설의 확대와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아이 키우는 데에는 제주도가 1등이라는 이 제주도의 브랜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하고 보육.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공약들은 이제 발표한 다음에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질문인데요.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각종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후보님께서 2위를 달리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저는 도민들 속으로 파고들어서 도민들의 어떤 불만, 저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소통하면서 저 자신의 변화를 약속하고 또 변화된 모습, 그 진정성을 인정받아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현재의 여론조사에 대한 지지율 차이는 저에 대한 자극이고 도민들과 더 가까이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저는 하늘의 명령이라고 받아들여서 그것을 저는 아주 열심히 제 온몸을 던져서 저 자신을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 자체는 어차피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과연 정책, 인물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민들께서 바라보면서 최종적으로는 현명한 선택을 하실 거라고 저는 도민을 믿습니다. 이와 맞물린 질문입니다. 일각에서 그동안 너무 중앙만 바라본다.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4월 17일인가요? 출마를 선언을 하실 때 후보님께서도 고백을 좀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제주도지사와 중앙정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으려는 욕심을 냈던 적도 있었다. 과거형인데요. 그리고 소통이 부족했다. 이 두 가지를 고백을 하셨는데 이런 게 지금의 지지율로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민들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다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렇다 저렇다를 떠나가지고 도민들이 느끼시는 것은 제가 도민들이 왜 그렇게 느끼시는지를 받아들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문제는 잘못한 것을 고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과거에 총선 때라든가 아니면 대선을 두고 이제 저랑 또래들의 주자들이 막 각광을 받고 하니까 솔직히 저도 인간으로서 또 꿈이 있는 정치인으로서 두 마리 토끼를 혹시 같이 쫓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유혹을 느꼈던 적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건 아마 숨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얻은 결론은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는 두 마리 다 놓친다. 그리고 제주도민들께서는 굉장히 현명하시고 멀리 내다보신다. 그래서 제주도에 전념해서 제주도의 일을 완성하면 그 다음 중앙정치로 가고 말고가 아니라 도민들께서 중앙정치로 나서도록 세워주실 거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제 판단으로 두 마리를 토끼를 쫓는 게 아니라 도민들을 보고 도민들의 속으로 저 자신을 완전히 몸을 던져서 제주도의 일을 완성하면 그럼 도민들께서 자 제주도 일이 완성 안 됐으니까 딴 생각 말고 제주도 일을 더 해라 하면 저는 그 명령이 따를 것이고요. 만약에 제주도민들께서 자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자락은 깔렸으니 이제 다른 좋은 사람 해서 제주도 일을 하고 그 다음 당신은 이제 가버리는 게 아니라 중앙정치에 나서서 제주의 대표로 나서서 제주가 중앙정치까지 확대되고 진출하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제주의 발전을 다시 한번 힘차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명령을 도민들께서 하신다면 그때는 제가 그 준비를 하고 뛰어야 되겠죠.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주가 거제보다 작지 않다. 제주를 완성하면 그 길은 바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통하는 관문이다. 그래서 제주도에 전념해라. 이런 조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저는 그 조언을 매우 가슴 아프면서도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분명히 약속드리지만 저는 앞으로의 임기 4년 동안 제주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중앙정치에 내가 가서 과장들 만나고 장관들 만나고 비서실장 만나고 대통령 만나고 그래서 중앙의 정치인들을 만난다면 그것은 제주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매진한 지역 문제 해결에 매진하면 도민들이 길을 열어줄 것이다. 네. 이런 취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처한 상황 자체가 현재 제주도가 해결하는 많은 문제들이 제주의 문제 해결과 제주의 미래는 대한민국의 문제 해결과 대한민국의 미래로 바로 서로 다른 통로가 아니라 같은 통로로 연결되어 있다. 저는 그것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일에 전념함으로써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러한 신조로 제주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한눈 파는 것 같으면 저는 도민들의 채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어진 질문이긴 한데요.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정치에 도전하는 것은 평생의 목표다. 향후 대권 도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정치 지형이 좀 많이 변화하지 않았습니까? 후보님의 정치적 스탠스도 좀 변화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구상하는 본인의 정치 로드맵이라고 할까요? 좀 그려본 게 있습니까? 우선은 제가 현재는 무소속 아니겠습니까? 탄핵 때 당시에 새누리당을 탈당을 했고 이번에 이제 바른미래당을 탈당을 해서 사실 두 번의 탈당이라는 저로서는 너무나 괴로운 그런 과정이 있었죠. 뭐 탄핵 때 탈당한 거야 뭐 도민들께서 이미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바른미래당을 탈당할 때는 사실은 저의 정치 생명과 앞으로의 진로를 제주 도민께 맡긴 겁니다. 그래서 무소속으로 있는 동안 저는 제주 도민만 바라보고 제주 도민의 인정과 제주 도민의 힘을 받아서만 저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일에 전념해서 제주도의 일을 완성하고 제주도의 도민의 힘을 그리고 그 사랑을 저의 온몸에 받아서 그 후에 도민들께서 명령을 하신다면 큰 정치의 큰 길을 열어 나가야 되겠죠. 근데 그때에 예를 들어서 정당 선택의 문제라든지 과연 제가 어떠한 그 내용과 방향에 그리고 어떠한 색깔의 정치를 하고 있을지 그 부분은 제가 제주도의 문제를 정말 문제 해결 중심으로 미래 중심으로 해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이에 정치 지형이 저는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여당 그대로 있는다는 보장이 없고요. 지금의 야당 어떻게 지금 이대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시대의 변화와 국민들의 어떤 의식 변화 속에서 이 바뀌는 정치 지형 저는 그것을 제주 도정에 전념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저는 정말 일정한 거리를 두고 담담하고 국민 중심, 미래 중심으로 저는 어떻게 보면 아주 객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담담한 입장에서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제가 소화하고 도민들과 소통하고 도민들의 어떤 염원을 제가 받아서 소화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선택과 저의 어떤 정치적인 로드맵의 확정이 필요할 때는 아마 최소한 4년 이후가 될 텐데요. 그때는 도민들의 의견을 묻고 또 시대의 흐름과 국민들의 요구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읽어가면서 그에 맞는 그러한 행보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뭐 이거다 저거다 현재 무소속이니까 좀 자유롭고요. 그만큼 미래의 가능성은 백지상태로 열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4년의 업적 중에 하나로 환경 문제를 드시고 계십니다. 제주의 환경을 지키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중산간 개발을 제안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른바 중산간 개발 가이드라인 이렇게 일컬을 수 있는데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중산간 개발과 관련해서 행보가 좀 오락가락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오락관광단지에 대한 후보님의 태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변화했다고 보는데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일단 큰 불을 껐습니다. 한 30여 개 가량 진행되고 있던 중국 자본에 의한 특히 중산간 이상의 개발에 대해서는 전면 금지를 다 시킨 거고요. 그건 도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후로 남아있는 것이 그때 가이드라인 이하에 있는 오락관광단지라든지 뭐 금수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잔불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직접 저촉되지가 않는데 그 부분을 전면 금지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과도한 어떤 투자에 대한 번복으로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하면서 이 부분들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던 것이고요. 그래서 오라 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투자 자본 검증이라는 그런 우리 도의회의 제안을 저희가 그리고 과거에 사장되어 있던 제도를 살려가지고 저희 제주도지사의 결단으로 전국 어디에도 없는 제도입니다. 돈 들고 와서 투자하겠다는데 그걸 검증하겠다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반영을 시킨 거고요. 그 다음 논란이 많은 그 외국 투자 병원 같은 경우에도 반대 여론과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수렴해보고 이걸 걸러가기 위해서 공론화에 저희가 붙인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오락간다 가락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워낙 큰 불을 끄는 과정에서 남아있는 잔불들을 어떻게 이것을 그냥 추진을 해버릴 건지 아니면 도민들의 의견과 그에 따른 과정상의 어떤 절차들을 또 밟을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가던 중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과 공론화를 도입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큰 흐름 속에서 맞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왜 이런 부분들을 도민의 의견과 소통을 안 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막상 그런 과정으로 붙이면 왜 오락가락 하느냐 이렇게 한다면 어느 장단이 맞는 장단입니까? 저는 적어도 책임 있는 정치인 그리고 책임 있는 비판이라고 한다면 그 비판의 기준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더 바람직하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건지 대안도 대안을 완벽하게 대안이 없으면 비판하지 마라 이런 태도는 아닙니다. 비판 자체도 중요하죠. 근데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대안을 갖고 비판해야 된다. 일관된 기준, 책임 있는 대안 이 부분이 있어야 그냥 어떤 불만을 내지는 비판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비판은 기준과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준이 이중적 기준 그리고 대안 없는 그런 비판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그 지지율 추이로 본다면 앞으로 쉽지 않은 싸움이 좀 예상이 됩니다. 본인만의 선거 전략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글쎄 선거 전략 후보는 전략을 생각할 게 없고요. 전략은 우리 팀들이 세울 거고요. 후보는 진정성으로 도민들이 그동안 아쉬워하고 실망하고 저에 대해서 어떤 불편해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제가 머리만 내세우는 그러한 정치인이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도민과 소통하고 우리 도민들의 어떤 아픈 마음을 함께하고 또 도민들의 바람을 가급적 반영시켜 보려는 그런 뜨거운 가슴과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도민과 함께 공감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저는 전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좀 직접적인 소통이 부족했다라는 도민들의 비판도 상당히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도민과의 직접 소통 그리고 도민과 가슴으로 만나고 그 가슴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저를 돌아본 그런 느낌들을 어떻게 도정의 에너지와 도정의 앞으로 새로워지는 모습으로 이걸 담을지 이에 대해서 우리 남은 한 45일 정도의 기간을 저는 거기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전략은 우리 뛰어난 참모들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할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제주 도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 4년 전 저에게 어떻게 보면 거의 무조건적으로 과분한 기대를 주셨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정말 나름대로 어떤 과거의 그 공무원 줄 세우기나 이권 개입 그리고 중국 자본에 의한 난개발 이런 부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심 없이 그리고 앞만 보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해관계의 어떤 충돌로 인한 반발도 많이 있었고 또 많은 순수한 도민들께서도 소통 부족이라든지 실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던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지사직을 내려놓고 지금 각 현장에서 도민들과 어떤 그 가감없는 쓴소리 그리고 도민들의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를 직접 접하다 보니 더욱더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도민들의 질타를 저는 애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정이 있지만 아쉽고 정말 어떻게 보면 더 잘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저는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고 그동안 도민들과의 거리감이 있었던 부분들을 좁히기 위해서 저 자신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민과 하나 되고 도민과 더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우리 복잡하게 얽혀있는 우리 제주 사회를 보다 원만하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아들어서 함께 제주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도정으로, 즉 도민과 함께 제주를 키워나가겠다라는 저의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저를 변화하고 저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 선거운동 기간을 생각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이러한 저의 변화의 노력을 정말 받아들여 주시고요. 저에게,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셨던 제주의 일, 그리고 제주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그러한 제주의 임무를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도민 여러분께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면 도민들의 그동안 기대에 모자랐던 부분 제가 보완해서 정말 새로운 각오로 이기도정 정말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 혼과 제 모든 생명을 바쳐서 제 제주도에 대한 사랑, 제가 제주도민으로부터 받았던 은혜에 대한 보답의 마음을 모두 담아서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제주도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저의 이러한 진정성을 받아주시고 저에게 제주의 일을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